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 1월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9,000 가구보다 4배 가까이 미분양이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재값부터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분양가를 낮추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분양보다도 문제인 게 이 준공후 미분양이잖아요. 네, 맞아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후 미분양은 그 중요한 하락 시그널로 보는데요. 보통 공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신축 물량이 쏟아지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요즘처럼 금리 상승, 집값 하락, 수요 위축 모든 게 합이 맞으면 준공후 미분양이 생기고 분양 안 되는 매물이 축적될수록 하락장 시작으로 보는 거죠.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작년에는 누가 뭐래도 대구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2022년 대구가 가장 심각했었는데요. 부동산 R114 랩스를 보면 국토부는 전국 7,546호가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서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R114 데이터를 보면 2월에 26,000호가 넘었고 그중 경기도가 6,203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시작한 미분양 공포. 과연 우리는 분양을 받아도 괜찮은지 오늘은 인생 첫 부동산 공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일반 분양이 완료된 후에도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청약홈에서 진행되는데 최근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무순위 청약 의무가 사라졌어요. 비규제 지역은 청약홈이 아닌 분양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요즘 많이 보이는 선착순 분양이라는 겁니다. 1순위 청약이 미달됐던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장애자이 레디언트가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이 됐죠. 무순위 청약과 다르게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평촌 센텀퍼스트는 현장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분양시장과 상반된 분위기라 나도 선착순 분양을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소비자가 더 조심을 해야겠죠. 청약홈에서 분양을 진행하면 경쟁률을 공개하죠. 이게 미달되면 N차 무순위 청약이라는 말도 붙고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비자는 경쟁률과 같은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사업 주체가 더 유리한 거죠. 때문에 선착순 분양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깜깜이 분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둔촌주공도 무순위 청약에서 계약률을 비공개로 진행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법적으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사실상 미분양 수치가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분양을 다 못 털었다 하면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보유분 마지막 분양이라고 쓰인 현수막 걸린 거 많이 보셨죠? 맞아요. 길가에서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깜깜이 분양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면서 남은 미분양을 털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싼 아파트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깜깜이 분양과 과대 광고로 분양시장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률을 속이고 팔다가 들통난 기사도 있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비싼 금액의 계약인데 이게 속은 거라면 당연히 열불 나겠죠. 그럼 미분양 아파트면 사면 안 되는 건가? 또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게 할인 분양까지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또 범접할 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갔잖아요. 1999년 미분양이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분양가는 165제곱미터가 4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40억 원을 훨씬 넘습니다. 계약률 20%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을 진행했던 삼성동 아이파크, 당시 평당가가 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평당가 1억 원을 웃돌고 있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광교 신도시도 한때는 미분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죠. 정부에서 미분양이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절대 반갑지 않은 존재죠. 미분양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쌓이게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과 광교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은 무조건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보지 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어쨌든 경쟁력 있는 단지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최근 성남 금빛 그랑매종이 11가구에 대해 2차 무순위 청약을 했어요. 결과를 보면 펜트하우스인 842타입은 1451대 1을 기록했고요. 9331명이 몰려서 평균 약 8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국 청약도 아니었고 성남 거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였거든요. 여기는 제가 살던 동네라 잘 아는데
사실 이 중원구에는 약간 할렘가처럼 무섭고 어둡고 이런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지하철 있고 세이브존 있고 공원 있고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어나더 레벨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입지거든요. 분양가도 4억에서 6억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나 차상위 입지에서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물량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지와 분양가를 비교한 후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청약을 하셔도 좋겠지만 선착순 깜깜이 분양, 회사 보유분 분양은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매입이 활성화되는 등 분양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현재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도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분양시장의 원리 잘 기억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인생 첫 부동산 공부 서적을 참고했는데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공유하기 후 아래에 있는 구글 폼에 영상 캡처본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도서를 증정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약간 이걸 보거라. 이걸 보거라. 네. 이걸 보거라.